국민 배당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네. 아, 중요하죠. 국장님, 저기 AI 초과 세수를 이제 국민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운을 띄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의힘이 막 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거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이걸로 국민들한테 퍼주려고 한다. 현금 살포하려고 한다. 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 뉴스거든요. 이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 배당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구나. 여기서 이런 짐작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김용범 실장은 네. 논의해보자. 굉장히 긴 글이에요. 네. 논의해보자라는 거예요. 결론은 네. 노르웨이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모처럼 지금 봄날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내란 극복을 잘해서 봄날을 맞았어요. 음. 그래서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초과 세수 사태예요. 이런 사태는 좋아요. 뭐 눈사태 뭐 이런 건 나쁘지만 세금이 엄청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거 성장도 엄청 하고요. 대한민국 같은 부자 나라가 1년에 2.5% 성장한다?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 겪는 거예요. 예.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예측이죠. 뭐 시장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네. 뭐 트럼프가 어떤 짓을 벌이냐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 일본, 중국, 뭐 독일도 좋고 이런 나라들이 가지지 못한 걸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우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기초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AI 국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김용범 실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덕분에 거기다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정부 신뢰거든요. 윤석열 정권이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여서 이제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만약에 김용범 실장이 아니 뭐 삼성 돈 많이 버니까 법인세율을 한 40% 올리자. 이렇다면 삥뜯기가 되겠죠. 그게 삥뜯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네. 삥뜯기도 아닌 게 예. 세율을 올린다는 건 그 네. 세율은 가지고 뭐 합니까? 네. 국민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삥뜯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여튼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그 지금 상태에서 벌이가 커지니까 세금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금 초과 세수, 세금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긴 글을 나름대로 성의껏 써가지고 했으면 네. 논의해보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나경원,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초과 세수를 초과 이윤으로 바꿨어요. 정말 조작해가지고 네. 이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뭐 그만둬라, 뭐 쫓아내자, 뭐 무슨 빨갱이냐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김용범이 빨갱이면 저는 뭡니까? 이사장님 뭐예요? 네? 빨갱이 두목인가? 벌갱이지, 벌갱이. 모르겠어요. 뻘갱이, 하여튼 뻘갱이.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상빨갱인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한 거고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보고 사실은 이런 류의 노르웨이 같은 뭐 해법이나 이런 얘기는 신문 칼럼 같은 데서 여럿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네, 네. 그게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인 겁니다. 음. 단박에 벌었다고 해서 단박에 그냥 성과급으로 나눠져 버리면 되는 거냐. 네. 그럼 삼성전자 직원들은 정말 아름다운 세월을 보내겠지만 예, 예.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파트 한 채 값, 예. 평택 같은 경우에 한 채일 거 아닙니까? 예, 그 예, 정도 예. 돈이면 예. 그런 게 떨어지겠지만 삼성이 아닌 데는 네.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은 그렇죠. 수도권이 아닌 데는 지역은 또 삼성전자에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은 그다음에 이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좋아요. 신나요. 그래서 박수치고 끝낼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그냥 냉골에서 그냥 어렵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네, 네. 온돌이 아랫목 윗목 없이 다 따뜻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또 네. 하나는 이 지금 정말 아름다운 봄 같은 시절이 끝나고 나면 겨울도 올 텐데 네. 나중에 예. 그 겨울은 어떻게 지낼 거냐 우리가 예. 다시 말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그런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자 우리가 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예, 예. 맞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부터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 생활이 향상돼야 돼요. 네. 향상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놓치고 있냐면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처럼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건 네. 가장 중요한 정치하는 마음이에요. 그럼요. 지들끼리만 처먹고 나는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뭐 남편이 어디 법원장이니까 나는 뭐 국회의원 5번이나 했으니까 나는 뭐 다음번에는 될 가능성이 없지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네, 네. 다 같이 먹자. 예. 골고루 먹자. 물론 삼성이 훨씬 더 많이 먹는 거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인정한다. 네. 그러나 협력 업체도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맞습니다. 협력 업체가 폭삭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예. 삼성전자가 자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나?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그게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옹호하는 진보적 인사들도 네. 야, 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냥 다 그냥 뭐 성과급 그렇게 받고 성과급 어제 정부에서 중노회에서 제안했던 게 12%인데 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예, 12%만 해도. 그것도 이제 안 그거 받겠다고. 한 그렇죠. 거네요. 네네. 예. 그것도 거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노조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계속. 네. 하여튼 저는 김용법 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 미래 전략. 아니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도 네. 그 페이스북에 예. 김용범 영어로 썼는데 용범 킴 네. 찾아가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아니, 김용범 실장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원문. 가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좀 긴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고 뭐 좋아요 댓글로 진짜 이건 성원해줘야 돼요. 나경원,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김용범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좀 성원해 주세요. 페이스북 찾아가서. 네, 저 기획재정 관료 출신이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그 국민 배당을 얘기했다는 거는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부정하는. 아니 이런 여태까지 기재부 태도. 관료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반성도 하잖아요. 예. 약탈적 금융에 대해서 자기도 그런 예. 거에 예. 동조하거나 방치했던 예. 그런 죄인 같은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재명 정부, 이재명 청와대는 정말 잘 고쳐 쓰는구나. 개조해서 그러니까요. 보수를 이렇게 민주진영으로 아니 개조하고. 장관들 중에서도 제가 보면 그 전부터 알던 사람들 보면 네. 상당히 무능하고 네. 그냥 답답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네. 요새 보면 곧잘 밥값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건 굉장히 좋은 징조다. 네. 재미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미어든다는 말 대통령한테 맞아요. 재미어드는 네. 이런 관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 같지만 실은 이 대통령의 의견이다. 이 대통령이 발끈하신 거 보니까 이 김용범 실장에 대한 어떤 마타도어에 대해서 발끈한 거 보니까 이게 그럼요. 대통령 그리고 뜻이구나.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은 굉장히 따뜻한 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보통 즐기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내 덕분 아니야? 뭐 이런 즐기는데 그게 아니라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은 가야 돼요.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계속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보란 듯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노력해야죠. 그렇죠? 지금 노력해야 내일 있는 거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네. 인터넷 보급하고 이런 노력을 했잖아요. 네. 정말 선견지명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예. 네? 식량 작업도 못하는 나라가 부전자원도 없는 나라가 예. 이만큼 성큼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앞길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야말로 빛의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IT 문명은 결국 네. 김대중 대통령 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제2의 김대중 대통령으로 앞으로 한 세대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네. 그 고민의 표현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김용남 후보의 또 견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 전국 현안들을 소상히 풀어봤습니다. 야, 역시 참 이 시대가 순방향을 타고 있구나, 순풍을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또 아니 그런데 딴지 걸고 어, 제대로 못 나가게 방해하는 세력들은 존재한다. 딴지를 걸면 안 되죠. 윤석열만이 아니라 뭐 나경원, 이준석, 뭐 네. 장동혁만이 아니라 전 어떤 면에서 조국 씨도 그런 딴지 세력인 것 같은데. 원래 딴지 세력이었습니다. 김어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눈치가 빠르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래서 딴지 걸면 안 된다. 딴지 거는 건 네. MB 예. 이명박 정권 때 정권을 딴지 거는 건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 때는 정권을 딴지 걸면 안 된다. 네. 지금은 도와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쁘지 않아도 도와줘야 될 판인데. 아니 이 대통령이 괜찮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갖고 자기들이 다 뭐 검증하겠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이 대통령 픽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딴지 걸거나 비판하거나 할 때는 잘못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고 너무너무 잘하더라도 네. 못하는 게 있으면 좀 비판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 고쳤어야죠. 대통령도 예.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 측면이면 좋지만 그저 자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흔들고 하는 거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